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민병익입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진주시의 시정이나 이런 데 이런 행사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뭐 학술대회 가고 교수로서의 역할을 다 했지 이렇게 시정과 관련된 현실 참여는 거의 안 한 사람인데 이렇게 진주성과 관련해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 해서 우리 그 평론 쪽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저는 경상대학교 졸업자입니다. 그래서 경상대 졸업해서 미국에서 박사 받고 다시 이제 모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여기서 다녔는데 그때 제가 진주성을 얼마짜리인지 한번 분석을 해서 한국 행정학회보라는 우리 행정학회에서 가장 근위 있는 학회지에 제가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2002년에 제가 게재를 했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써봤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1년간 연간 가치가 340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가치는 5,060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그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겠죠. 그리고 사회적 가치는 한 2천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성은 우리 진주 시민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마 진주성의 가치를 무형적으로 측정한 논문은 제 논문 하나밖에 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 시청도 안 해봤을걸요. 그만큼 제가 이제 진주성에 대해서 그 이후에 참 진주성은 엄청난 이게 가치로운 것이 우리의 자산이구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오늘 며칠 전에 제가 이제 TV하고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가 한마디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행정학이 전문이라서 그냥 일반 시민들이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학자로서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책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은 명확한 문제 인식 속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의제 설정 과정은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고도 진주의 역사적 전통성을 부각시키고 진주성의 가치를 높여 진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하는 문제 인식과 이를 위한 진주성 앞 광장의 조성은 바람직한 정책 의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진주 시민들이 원하는 염원이기도 하였으므로 이 문제를 사회 문제에서 정책 문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진주시의 정책적 노력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 문제를 정책 문제화 시켜서 진주시가 개입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표의 설정과 정책 대안의 선택입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보도하고 있는 언론 보도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말은 이 진주대첩광장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주시가 과연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고 그에 합당한 정책 대안을 탐색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 보도를 이래저래 다 찾아보니까 진주시에서 나온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진주시에서 나온 자료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정책 목표를 진주성과 연계하여 진주대첩을 기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고취시킨과 동시에 도심지 내에 휴식 및 휴양 기능의 도입으로 시민들의 여가 선용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도시민의 정서 함양을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였으면 이 목표 설정은 목표 설정의 일반적 기준이라 하는 적절성과 적합성의 기준에는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대첩광장의 정책 목표 설정은 타당하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탐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예측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진주대첩광장은 12년간의 대규모 보상 및 철거 작업, 3년간의 문화재 발굴 작업, 이렇게 해서 2007년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에 15년 만인 2022년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택된 당초의 정책 수단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듯이 조감도가 이렇게 3번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진주시에서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주대첩광장 인근의 문화원, 청소년 수련관, 청년 허브하우스 등등 광장 이용객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약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첩광장 수용 인원의 관리와 방문객의 휴식 공간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장기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 목표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학에서는 학문적으로 정책 수단의 변경, 정책 변동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정책 목표에 새로운 정책 목표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 목표가 추가되면 진주시는 목표의 비중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정책 목표가 가장 우선시되고 어떤 정책 목표가 그 다음 정책 목표가 되는가에 대한 목표의 비중을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주시는 많은 건축사와 역사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 자문 과정 다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2007년에 수립된 진주대첩광장 기본계획에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원 지원시설이 지금처럼 방대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정책 대안이라 할지라도 정책 목표와 부합되지 않으면 정책 대안으로 채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위의 정책 목표가 상위의 정책 목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진주대첩광장의 모습이 드러난 현 시점에서 많은 진주시민들은 해당 지원시설의 건축이 진주성의 제대로 된 모습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모든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랜드마크로서 진주성의 가치를 높이는데 방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은 정책 수단의 편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정책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 잘못된 정책 변동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책 수단이 정책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정책 수단과 목표의 등전이 현상, 전치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정책 수단의 변동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진주대첩광장 조성상과 같이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은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 누구보다 진주성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민 참여의 공간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은 장기간의 추진 과정에서 그 피로도가 누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변경 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꼼꼼하게 집행했었어야 합니다. 진주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40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90%까지 차지하는 이 해당 사업을 시의회가 철저히 감시하지 못한 것은 시의회 본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시의회가 900억에 가까운 800억, 900억에 가까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사업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시의회의 전문성의 차원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의 이 시스템적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 참여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진주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봤을까요? 지금의 행정을 거버넌스 시대라고 합니다. 행정의 개념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정부, 시민사회, 민간이 상호 신뢰에 근거한 호혜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의 시각으로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은 거버넌스 형성에 실패했습니다.
공공에 편리한 이른바 공공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추진한 해당 사업은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많은 문제와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책학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매몰 비용을 피하라입니다. 신주대첩 조성사업에서 공원 지원 시설은 그 예술적 가치를 아무리 중요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많은 시민들은 그 예술적 가치보다 진주성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대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편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고 이는 결국 비효율 문제를 발생시켜 정책 실패로 기결됩니다. 진주대첩 광장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과정과 향후 운영 등에 있어 시민들과 함께 참여 민주주의 거버넌스의 형성을 통해 모든 진주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진주시성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